정부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풍토병으로의 전환 가능성,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풍토병 또는 엔데믹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이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풍토병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예, 일단 엔데믹으로 간다는 것은 예측 가능한 유행이 항상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다가 또 지역적 또는 계절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남으로 해서 종식이 되지는 않는 상황, 남아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또 하나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만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일 것이고요.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위중증화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 방역 조치들을 함으로 해서 항상 안정적으로 의료 체제가 유지되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것들,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는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는 팬데믹입니다만은 예, 독감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항상 계절적으로 초겨울에서부터 이른 봄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고 자꾸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코로나19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가 아니고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 엔데믹 상황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 종식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엔데믹으로 가기 위한 여러 조건들을 짚어주셨는데, 자, 방역 당국이 코로나19가 이제 국내에서 풍토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를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건데, 시기는 더 상황을 좀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밝히기는 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풍토병 가능성을 판단할 때 어떤 요인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자연 면역이 되어 있느냐. 뭐 예방 접종에 의한 인공 면역이라는 거는 접종 횟수라든지 퍼센트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미확인 감염자도 상당히 많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확인이라는 의미는 진단검사를 받지 않고 면역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증상 또는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간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항체 검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좀 대규모의 항체 검사를 통해서 국민 면역도를 지역별 연령대별로 좀 주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백신에 의한 면역인 것인지 자연 면역인 것인지 또는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런 수준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주들의 하위 변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이주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의 동향과 또 새로운 변이주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동향을 열심히 추적을 해서 이것들이 우세종이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역 준비 태세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엔데믹이 되더라도 계속 지속돼야 되는 방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기가 좀 궁금한데요.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지금 미국이 이제 팬데믹을 벗어나서 엔데믹으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돼야 가능할까요? 미국에서 한 얘기는 사실은 팬데믹에서는 지나갔지만 아직 엔데믹이 됐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엔데믹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다 하는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하루에 90만 명 나오던 것이 지금은 뭐 많아졌다고 그래도 5, 6만 명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 미국 국민들이 아마 50% 이상, 60% 정도까지 자연 면역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예방 접종률도 60%는 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우리는 80% 이상 3차 접종까지 다 마친 상황이고 통계적으로만 봐도 인구의 33%가 지금 감염되어서 자연 면역을 얻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아마 엔데믹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루 확진자 숫자가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나오는 여름철 정도 되면은 엔데믹에 굉장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5만 명 이하로 내려갔을 때 얼마나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을지 이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하위 변이주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주들이 감염력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BA 2.12 또는 12.1은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만 2.12라는 변이주는 우리나라에 지금 10%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이런 변이들의 영향은 사실은 뒷꼬리를 좀 더 길게 끌고 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엔데믹으로 가는 선언하기 위한 그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어서 여름이 지나면서 뭐 적어도
겨울 정도 되면은 엔데믹 상황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수치상으로만 보면 사실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더 좋은 상황이긴 한데 조금 더 엄격하게 보자면 여름이나 여름 이후 정도는 돼야 엔데믹 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그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본다면 이게 앞으로도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힐지 아니면 언젠가는 종식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둘 다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종식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종식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마지막 환자가 완전히 증상이 없어진 후 적어도 이 잠복기의 2배 이상, 뭐 보통은 처음에는 우리 14일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 14일 곱하기 2하면 28일 정도 환자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기는 아마 쉽지 않아 보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의 적어도 30-40% 정도는 아직도 미감염 상태로 있기 때문에 예방 접종만으로는 감염을 막을 수가 없어서 이 30-40%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다시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종식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1-2년이 지나가면서 이 지역사회에 있어서 바이러스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우리 감염자들이 더 많아진다면은 70-80% 이상 된다면은 사실은 집단 면역에 이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서 완전히 종식은 없겠지만 거의 환자를 볼 수 없을 만큼 드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풍토병 가능성을 판단할 때 이제 국민의 예방 접종률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약 풍토병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도 백신 접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치료제만으로도 충분한 건지 어떨까요? 두 개가 다 필요하죠. 백신도 네. 필요하고 치료제도 필요한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우리가 접종받고 있는 백신은 우한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염 예방 효과는 그다지 기대할 수가 없는 데다가 또 오미크론 변이주에 돌파 감염이 생겼을 때에는 사실은 감염 이후에 위중증화를 막아주는 역할은 오랫동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고위험군들,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초고령층이라든지 또는 기저질환이 좀 잘 조절이 안 되고 계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계속 맞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백신이라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일반적인 건강한 면역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4차 접종을 하는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이득은 그다지 커 보이지는 않아서 주기적으로 맞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아마 새로운 백신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의 변이주에도 대항할 수 있는 범 코로나 백신이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면 올 겨울 지나면서 이런 백신은 다시 한번 맞을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4차 접종, 5차 접종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맞을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4차 접종을 꼭 접종하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고위험군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그 입국 전 PCR 검사를 당분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시점이 많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검사가 꼭 필요할까요? 아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입국하면서 감염돼서 확진되시는 분들은 뭐 20명, 30명 정도에 불과해요. 뭐 거의 지금 하루에 7-8만 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확진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왜 필요하냐 하면은 해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새로운 변이주를 갖고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만은 우리나라가 하루 확진자가 뭐 10,000명, 20,000명 이 정도 줄어드는 시기 한 1-2개월 이내에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럴 때에는 아마 입국 전 검사가 아니라 입국 후 바로 검체 채취해서 PCR을 해서 변이주 모니터링 정도만 한다면은 그것이 훨씬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해외에서 감염이 되면서 PCR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 양성이 한참 가기 때문에 입국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입국 후에 PCR을 한다면 그만큼 편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또 시간이 더 지나가서 엔데믹으로 선언을 하게 된다면 이 PCR 검사는 없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그 교수님께서 우한주를 기반으로 만든 백신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인데 질병청에서 델타와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능이 있을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건 뭐 지금 개발되어 있는 다른 백신들하고 다 비슷하게
델타나 오미크론에 대해서 감염 예방 효과는 뭐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것이 후발 주자이기 때문에 임상 3상 실험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 비교 임상을 통해서 아마 아스트라제네카의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는 보이는데요. 네. 실제로 노바백스랑 비교해 봤을 땐 거의 같은 플랫폼이고 예.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성은 확보되어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효과도 아마 노바백스의 동등 이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사실은 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1차, 2차 백신을 우리나라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수적으로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대부분은 이제 추가 접종으로 사용할 때에는 굉장히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권고드리고 싶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위중증 예방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1호 국산 백신이 탄생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